네, 매월 첫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이슈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간 문화예술 플랜 B의 송교성 실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부산의 문화예술 현장을 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12월에 부산 문화계 이슈부터 좀 짚어주시죠. 예, 12월이니만큼 올 한 해 좀 제가 전해드렸던 이슈들 한번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네. 우선 올 초에 이제 부산문화재단이나 부산문화회관 또 영화의 전당 같이 주요한 부산의 문화기관의 어떤 장들이 새롭게 선임되면서 새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 대표 취임에 앞서서 몇몇 기관에서는 노동조합들이 어떤 대표에게 바란다 이런 성명 발표 등이 좀 있었는데 지금 성과를 진단하기에는 좀 이른 감은 있지만 아직까지 표면화된 문제 제기는 없어 보여서 어쨌든 올해의 성과와 과제를 좀 잘 정리하셔서 각 기관들이 내년에는 더욱 발전하기를 또 그래서 부산 시민이 그 혜택을 좀 많이 받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예, 1월에 이제 이 이슈로 다뤘었는데 벌써 이제 1년이 다 됐습니다. 다음으로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습니까? 네, 또 올 초에 이제 제가 부산시 오페라단 연합회나 또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와 같이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단체 어떤 출범 소식들을 좀 전해드렸는데 그 뒤에 이제 오페라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운영 주체 문제에서부터 최근에는 이제 건립 비용이나 공정률 문제까지 좀 불거지면서 부산시의 검증위원회가 또 가동이 좀 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좀 내년에도 계속될 것 같고요. 또 올해 초에 이제 결성됐던 부산 출판문화산업협회는 부산 비치 리딩 시리즈라고 해서 책도 공동으로 발간하고 또 지역 출판에 대한 컨퍼런스도 개최하면서 활동을 왕성하게 보여주면서 좀 좋은 모델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봄쯤에는 부산시민 문화예술 활동 트렌드 조사 결과를 조사해 주셨었는데요.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잘 즐기지는 못했지만 앞으로 문화예술 관람도 활동 욕구가 높다는 결과로 기억이 납니다. 그 뒤에 부산에서도 많은 문화예술 행사가 개최가 되면서 시민들의 참여도 좀 높아졌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때 부산문화재단에서 조사했던 부산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욕구에 대한 조사 결과에서 보면 문화예술 관람이 조사 당시에는 많이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되게 많이 하고 싶은 활동으로 응답하면서 그 격차가 다른 항목들에 비해서 크게 나타났었는데 이제 좀 살펴보면 3년 만에 정상 개최됐던 부산국제영화제에 한 16만 명의 관객이 좀 들었고 또 부산 곳곳에서 이루어진 이제 지역이나 마을 중심의 커뮤니티 비프와 동네방네 비프에서도 시민들의 호응이 꽤 높았다라고 평가가 있는데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시민들의 욕구가 이제 분출된 것이 아닌가 좀 싶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지역 곳곳의 대형 축제나 또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 잡은 광안리 드론쇼에도 꽤 많은 인파들이 많이 몰려왔었습니다. 또 제가 이제 좀 다녀보면 동네 단위의 어떤 작은 행사나 문화시설들의 사업들도 상당히 활기를 띈 걸 좀 느낄 수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이러한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행사들이 좀 더 많이 개최되고 좀 지원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올해는 선거가 있어서 이 대선 공약이나 부산시장의 공약들도 짚었었는데 지금 아직 평가하기는 좀 이르긴 하겠지만 주목할 만한 것들이 있을까요? 예, 사실 이제 말씀처럼 아직은 1년 정도밖에 안 돼서 1년이 좀 안 되기도 했죠. 평가하기가 어려운데 부산시나 구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니만큼 또 제가 섣불리 이건 이렇다 저렇다 진단하기가 좀 사실 어려운데 다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크게 좀 그림을 그려야 하는 중앙정부의 움직임이 지금쯤은 이제 좀 뭔가 좀 감을 잡을 수 있는 윤곽이 나타날 필요가 있는데 그때 당시 이제 공약 사항 중에 이제 문화자치로 실현하는 지역 중심 문화국가 이런 문화분권이 좀 강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제 그 방향이 좀 잘 보이지가 않아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사실 북항 재개발이나 오페라 하우스 또 부산 국제 엑스포 같은 경우에 지역 분권이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어떤 정부 차원의 예산 같은 것이 크게 강화되거나 좀 체계화될 지원이 좀 체계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좀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고 내년에는 이에 대한 변화가 더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부산시와 구군 단위의 문화예술 분야 공약들도 곧 밑그림이 나올 테니까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난 여름쯤에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문화 분야 이야기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은 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예, 말씀처럼 이제 민선 8기 울산 경남의 자치단체 장들께서 여러 우려를 표하면서 부울경 메가시티가 좀 지지부진해지고는 있고 그에 반해서 이제 문화예술 영역에서는
올해도 조금씩이나마 교류의 성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소개해드린 뭐 단체 중에 이제 경부울 문화연대가 올해 초에 출범해서 여러 활동을 또 전개를 했고요. 예. 또 부산, 울산, 경남의 어떤 생활문화 동아리, 또 시민들이 해양 쓰레기를 줍고 예술 작품으로 만들어보는 부울경 비치 코밍을 여름에 그 해수욕장들에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문화예술 간의 어떤 교류들은 지속적으로 있는데 뭐 메가시티가 쉽지는 않지만 좀 이런 문화예술 교류를 통해서라도 좀 새롭게 물꼬를 열어보기를 내년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그때 이제 이 소식 전하면서 경부울이면 어떻고 부울경이면 어떻고 일단 모이는 게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했던 기억도 납니다. 부산의 문화예술 교육에 대해서도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중장기 문화예술 교육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현재 이제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해서 전국의 광역 지자체 단위에서 제2차 문화예술 교육 종합계획이 수립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부산문화재단에서 연구팀과 함께 계획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이에 관련해서 민간 단체인 부산문화예술교육연합회가 올해 한 3번의 토론회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에서도 지난 성과를 좀 짚어보고 향후 방향을 좀 살펴보면서 이런 계획들이 필요하다 뭐 이렇게 제안을 한 걸로 올해 좀 성과들이 있는데 내년부터 이제 2027년까지 5년을 대상으로 아마 수립이 될 이번 계획에서 좀 중요한 게 이제 구 단위의 기초 거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더 활성화하는 것이 좀 중요한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하는데 부산에서도 좀 이런 것들이 잘 계획 수립이 좀 잘 진행이 돼서 더 많은 시민분들이 내년에는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 즐길 수 있기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예, 이렇게 보니까 부산의 문화예술계에도 참 많은 일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또 예술인들에게 더 뜻깊었던 것이 예술인 권리 보장법.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시행됐다 이거거든요. 이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네, 이제 2022년 9월부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예술인 권리 보장법이 이제 본격 시행이 됐습니다. 크게 3가지 영역인데 예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또 예술인의 어떤 직업적인 권리의 보호를 하고 증진을 하고 또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 이런 영역들인데 이런 예술인의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 이제 좀 시행된 것은 사실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법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업 예술인뿐만 아니라 예술 대학의 학생들과처럼 이제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사람도 포함해서 대상을 좀 확대를 하고 있다는 점이 의의가 있고 또 보통 이런 법들에는 사실은 이제 권리 침해 등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마땅한 어떤 대책들이 없었는데 이 법에는 신고도 하고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또 구제할 수 있는 기관들이 명시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예술인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는 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의 예술인분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본인의 권리를 좀 찾았고 적극 지켜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예술인들과 시민들이 이제 부산에서 예술로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12월 달에 가볼 만한 문화 행사 소식들 듣겠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문화분권 그리고 부울경 협력과 관련된 행사 소식이 있다고요? 네, 부산문화재단 정책연구센터에서 부산 지역 문화 분야의 분권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인 부산문화 새로운 질서를 찾다 행사를 개최를 합니다. 12월 6일 3시부터 한성 1918에서 개최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부울경 문화분권과 자치에 대한 연구 결과를 공유를 하고요. 참고 사례로 서울 성북구 공유 성북 원탁회의 사례를 좀 공유도 한다고 합니다. 또 부산 지역의 어떤 문화 분야의 광역과 기초 또 민가 간의 어떤 협력 방안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이걸 또 유튜브로도 생중계를 한다고 하니까 부산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지역 기록 아카이브와 관련한 토론회 시민섬에 대한 컨퍼런스도 있다면서요. 네, 요즘 지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자료를 좀 수집하는 일들이 곳곳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완월동 성매매 직결지의 역사적 의미와 현재라는 토론회가 12월 6일 오후 3시에 부산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에서 개최가 됩니다. 완월기록연구소 개소를 기념해서 한반도 최초의 성매매 집결지인 완월동을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 좀 기록한 결과물들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서 본 완월동에 대한 토론회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이제 부산 시민운동지원센터에서 부산 지역의 어떤 시민사회의
연구 성과나 현장 활동 등의 어떤 성과들을 공유를 하고 앞으로 또 시민사회의 어떤 지식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과제와 방향을 짚어보는 시민사회 컨퍼런스를 7일 수요일 오후 3시에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혁신홀피에서 개최를 합니다. 끝으로 이제 문화도시 영도는 도시 아카이빙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영도 도시 아카이브와 실천 토론회를 12월 9일 금요일 3시부터 복합문화공간 피아카에서 개최를 합니다. 네, 뭔가 여기저기서 좀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미술 전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소식 있습니까? 네, 그 김대용 작가 개인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전시가 부산 수영구의 수미로의 플래그엠에서 12월 9일까지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김대용 작가는 뭐 소리, 영상, 회화, 뭐 안무, 설치미술과 같이 좀 다양한 방식의 언어로 작업하는 작가인데 이번에는 종이 위에 0.1에서 뭐 0.2mm 펜으로 그린 독특한 분위기의 작품들을 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2021년 바다미술제 일광해수욕장에서 3m 높이의 검은 자개알을 좀 선보여서 주목을 받았던 김경화 작가의 초대전입니다. 빛나는이 수영구 미강 화랑에서 오늘 저녁 6시에 오프닝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전시가 됩니다. 자개로 만든 섬세한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라고 합니다. 김대용 작가의 개인전 그리고 김경화 작가의 초대전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연말을 맞아서 좀 시민분들께서 가실 수 있는 다양한 공연 소식을 좀 전해주시죠. 네, 역시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여러 공연들이 많이 개최가 되는데 네. 뭐 사실 이제 뭐 문화회관이나 시민회관, 뭐 영화의 전당 같은 대형 공연장의 경우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쉽게 찾아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좀 구단위 문화회관의 소식들 중심으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하구 을숙도 문화회관에서는 클래식 악기로 온 가족이 함께 듣는 K-팝 공연이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다음으로 영도 문화예술회관에서는 14일에 TDC 앙상블의 움직이는 글 실내악으로 듣는 문학 작품 공연이 있습니다. 또 같은 날 금정문화회관에서는 제800일에 금정 수요음악회 부산 양금 앙상블 화음 공연이 개최가 되고요. 자세한 내용과 예약은 각 기관들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공연 제목만 들어도 굉장히 이채롭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은 분들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매달 부산의 문화적 명소 추천해주고 계신데 이번 12월 달은 어떤 곳 추천하십니까? 네, 한 달에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부산 문화예술 현장의 소중한 곳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전시 공간으로 미강 화랑과 플래그엠을 좀 소개를 네. 드리겠습니다. 두 공간 모두 수영구에 위치해 있고 서로 뭐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까 한번 이번 전시를 보시면서 두 군데 모두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우선 이 미광화랑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부산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중경화랑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제 1999년에 개관해서 한국의 근현대 미술품을 취급하는 화랑이고요. 부산의 어떤 근대 미술을 발굴하고 조명하는 동시에 개성과 실력이 있는 어떤 부산의 젊은 작가들을 꾸준하게 미술 시장에 소개해서 신구를 연결하는 부산의 색깔과 특성을 가진 중견 화랑이라고 좀 할 수 있는데 광안리 해변 뒤쪽에 광남로에 위치해 있고요. 특히 이제 좀 주목받지 못하거나 잊혀진 작가들을 조명함으로써 부산 미술의 지평을 넓히고 있는 미술 전시 공간입니다. 또 매번 개최되는 기획 전시가 대단히 좀 잘 우수한 작품들을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 한번 들리시면 이제 연락처를 남기시면 전시 소식도 매번 꾸준하게 보내주시니까요. 한번 좀 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수영구 망미 골목에 위치한 플래그엠은 또 어떤 공간입니까? 네, 망미 골목에 새로 생긴 문화 공간인데 최근에 이제 망미 골목에 뭐 독립 서점이나 공방 같은 작은 문화 공간들이 많이 생겼는데 예. 이러한 공간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의 이제 문화 공간으로 만든 곳이 플래그엠이라고 합니다. 올해 7월 이제 정식 개관을 했는데 평상시에는 예약제로 뭐 모임이나 단체들에게 공간을 대여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뭐 개최가 되는데 뭐 예술 작가와의 대화나 뭐 영화를 보거나 감독과 대화를 나누는 뭐 이런 행사들이 있고 앞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작품 전시 같이 좀 복합 문화 공간으로 운영이 되는 곳이고요. 인스타그램에서 플래그엠을 좀 검색을 해보시면 예약이나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합니다. 예, 네. 수영구에 위치한 부산 미광화랑 그리고 플래그엠 이렇게 두 장소 소개시켜 주셨는데 올 이제 1년 동안 우리 정말 실장님께서 많은 장소도 소개해 주시고 많은 공연 소식, 문학의 소식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 늘 드는 생각이 맨날 부산에 어디 갈 데 없다, 공연 없다, 뭐 전시 없다 하는데 늘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개해 주신 곳만 다 가보려고
올해도 정말 바쁘겠다 싶은데 올 한 해도 정말 좋은 소식들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화예술 플랜 B 송교성 실장이었습니다. 예. 오늘 또 월드컵 응원 때문에 벌써부터 하루 종일 또 뭐 계획 짜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날이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이렇게 추울 땐 사실 뭐 저희처럼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괜찮지만 오늘 같은 날도 실외에서 일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외에서 일하실 때